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라란 따란 딴. 자체적으로 효과음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19년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19년부터는 정말 대대적으로 이제 라인업이 확 바뀌고 이제 라벨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둘기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2019년에부터 디아지오가 약간 기획을 하기 시작한 게 약간 컬렉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컬렉팅의 욕구를 조금씩 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라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증류소들이 고수하던 스타일을 좀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약간 시리즈 컬렉션을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출시를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그 2019년 이전의 그런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은 어떤 그 증류소 각각의 어떤 라벨링으로 출시가 됐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증류소나 특정 제품군들을 컬렉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하나의 이렇게 제품을 좀 이렇게 이빨 끼워 넣듯이 좀 끼워 넣는 그런 용도로 구매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부터는 그냥 이 시리즈를 다 통으로 모아야 되는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뭐 포트앨런 같은 경우는 뭐 스페셜 릴리즈 2001년도에 만약 포트앨런을 샀으면 17년까지 쭉 그 포트앨런만 모으면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 해에 나온 거를 전부 다 모아야 되는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니면은 뭐 내가 탈리스커 증류소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탈리스커의 엔트리 제품을 쭉 모으면서 스페셜 릴리즈에서 나왔던 탈리스커 시리즈들도 뭐 한두 가지 끼워 넣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는 아예 이제 통으로 스페셜 릴리즈 제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죠? 머리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해 제 기억에는 그 왕좌의 게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약간 마음 먹고 컬렉팅을 왕좌의 게임이 2019년도에 나왔나요? 제가 알고 18년, 19년 비슷한 때군요. 네. 그러면서 진짜 뭐 약간 콜렉팅용으로 나왔던 것 같네요. 그죠? 왕좌의 게임도 그렇게 아예 뭐 박스나 이런 것도 아예 다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하던 그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마케팅적으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2019년 컨셉은 뭐 레어 바이 내추럴 네이처 죄송합니다. 이 영어 너무 약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레어 바이 내추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레어 바이 네이처라는 컨셉으로 이제 나오고요. 라벨도 약간 디자이닝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막 그 뭐 증류소별로 약간 상징하는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벨에 같이 표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품군은 카듀 증류소의 14년 제품이랑 크라겐모어 12년, 다리니 30년, 라가블린 12년, 몰트락 26년, 피티바익 29년, 탈리스커가 15년으로 나오고요. 그 싱글톤은 글렌우드에서 나온 18년 제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도 그나마 이제 달리니 제품이 30년 숙성으로 좀 고숙성으로 나왔는데 가격대는 뭐 한 500파운드면은 꽤 괜찮은 가격으로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피티바이크도 계속 여태까지는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당시에 피티바이크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생소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 시리즈에서는 그러게요.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꾸준히 소개가 됐던 거네요. 이렇게 보면 피티바이크 29년 330파운드면 너무 좋은 가격이네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폐쇄 증류소인데. 네네네. 이게 피티바이크 그 원액이 그 조니 워커 그죠. 고스트 앤 레어 시리즈에 이제 나오고 그렇죠.
그쪽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뭐 포트앨런, 브로라, 글렌누리 로얄 그리고 이번에 뭐 PT 바이크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소개가 많이 됐던 증류소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약간 출시되는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구매가 좀 가능한 것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제품들을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캐스크 정보가 있는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카듀 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몬틸라도 쉐리 혹스에 대해서 2년 동안 캐스크 피니싱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틀락 26년은 페드로 히메네즈랑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숙성. 약간 토스팅한 캐스크 퍼필이라고 합니다. 뭐 역시나 그런 쉐리 캐스크 위주로 숙성한 고숙성이잖아요. 26년 정도 숙성한 제품의 CS니까 가격이 당연히 뭐 비쌀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T바이크는 PX 캐스크랑 이제 올로로소 쉐리 보데가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시된 병수가 한 5,000병 언더로 대부분이 출시가 됐고 크라겐모어가 그나마 좀 한 7,500병 정도로 조금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풀린다고 가정했을 때 수량이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라서 이런 콜렉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CS 제품에 나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고숙성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위스키 애호가분들 입장에서는 스페셜 릴리즈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을 거고 이게 사실 그 19년 이전의 릴리즈들은 국내에 소개되는 게 아름아름 그냥 뭐 그죠? 소량 거의 일부 바에만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됐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구하는 가격이랑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하는 가격이랑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은 맞아요. 네네네. 그런 메리트도 한국에서 구할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2019년 제품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은 구해보실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컨셉은 비슷하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제품군도 뭐 증류소들도 크게 뭐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탈리스커 8년으로 나왔고요. 카듀가 11년, 그리고 PT바이크 30년, 싱글톤 17년, 그리고 라가블린 12년, 다리니가 30년, 크라겐모어 20년, 몰틀락 21년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몬트락이 조금 숙성 연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PT바이크이 30년 숙성으로 확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크라겐모어도 20년 이렇게 크라겐모어도 12년에서 20년 숙성으로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네. 달리니도 여전히 30년 제품으로 숙성이 됐네요. 네. 30년인데 약간 릴리즈 양이 생각보다 꽤 되는 것 같아요. 한 7,000병 정도 나왔다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21년부터는 또 컨셉이 바뀌었어요. 2019년하고 20년은 같은 컨셉으로 네네. 레어 바이 죄송합니다. 레어 바이 네이처라는 컨셉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죠. 2021년 릴리즈인데 사실 국내에 들어온 거는 한 11월 말에서 12월쯤에 들어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매번 연말에 해가 바뀌기 전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출시된 2021년 릴리즈에 대한 소개를 또 주시죠. 일단 이 컨셉은 또 약간 그 혹시 보셨어요? 그 약간 책장처럼 해가지고 네네네네. 뽑아서 하는. 요즘 또 책처럼 나오는 위스키가 또 그 유행인가 봐요. 아무튼 21년도의 컨셉은 레전드 언톨드예요. 그러니까 뭐 전해지지 않은 뭐 레전드들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이 조금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간 그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분인데 켄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디자인을 했고 처음부터 이 컨셉으로 나와서 그런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좀 라벨에 가미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벨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막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네.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자를 받았는데 이게 뭐 보니까 그 약간 증류소마다 약간 그쪽 지역의 어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수호신 같은 아니면 뭔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뭐 그런 어떤 스토리에 해당되는 그런 약간 전설의 동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 좀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닥터 크레이그 윌슨 마스터 블렌더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약간 이러한 노력이 이번 컬렉션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제 뭔가 증류소를 재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보겠다 하고 이런 느낌인데 딱히 그리고 이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릴리즈가 작년 12월에 된 거죠. 그죠. 12월 뭐 그 전에도 빨리 받아보신 분들은 국내가 그렇고 뭐 11월 경에도 이미 맛을 보시거나 뭐 먼저 구매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이제 몰틀락 더 문릿 비스트. 그러니까 늑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보름달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울링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더프타운의 야수 몰트락은 어둡고 강인하며 달빛 그림자의 진정한 생명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스크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공감이 잘 안 된다 할까요? 그냥 뭐 그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하셔도 좀 더 그러면 안 몰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캐스크 타입은 버진 그리고 이제 리필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고요. 이거 테이스팅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약간 뭐 서양배나 이제 약간 사과 좀 신선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고. 네네. 약간 특징적인 게 이제 로얄 로크나가가 네. 들어왔나요? 네네. 그렇죠. 들어왔죠. 로얄 로크나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릴리즈에서 그 아까 그 43도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나스 제품으로 그렇게 한번 등장하고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마 로얄 로크나가가 제일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캐스크 16년. 스트렝스 제품으로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네네.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뭐 전설에 의하면 로얄 디사이드의 땅은 차가운 안개로 자욱했다고 합니다. 그 차가운 막을 뚫고 눈처럼 하얀 종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마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뭐 그 증류 연도는 2004년이고요. 캐스크 타입은 뭐 아메리칸 오크랑 유러피안 오크 리필 캐스크라고 합니다. 도수도 57.5도 정도로 나왔고 약간 뭐 걔가 이런 후기 같은 걸 보면은 백포도 약간 매콤한 느낌, 크리미한 질감, 뭐 약간 백후추의 풍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맛보기 힘든 증류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바 같은 데서 보이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반 제품도 추가가 다시 됐잖아요. 네. 크레겐모가 뭐 2019년, 20년 쭉 나오다가 빠지고 이제 오반이 추가가 됐는데 오반도 네네. 오반은 이제 더 테일 오브 트윈 폭시스 너무 발음이 그랬나? 두 마리 여우가 그려져 있어요. 쌍둥이 여우. 네네. 그리고 2008년 증류를 했고 프레쉬리 찰드 아메리칸 캐스크니까 뭐 차링한 그 미국 오크통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면 카듀도 이제 14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검은 돌 위에 이제 블라썸 약간 핑크색 나무 같은 게 꽃잎 나무가 자라 있고요. 얘는 14년 숙성에 55.5도로 나왔습니다. 리필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와 그리고 이제 붉은 레드 와인 캐스크에서 추가 후숙성을 한 제품이고요. 카듀가 약간 그런 캐스크를 많이 쓰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네네. 좀 약간 레드 와인 카드가 이제 기존에도 그렇고 라벨을 보면 맛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기존에 뭐 꽃이나 벌 같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 이번 모델도 보면은 화사한 큰 거목이 있는 것처럼 네네. 약간 그런 달콤하고 화사하고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 맞아요. 많이 납니다.
저도 딱 마셨을 때 첫 번째 테이스팅에서 되게 꽃향 같은 것들이 막 났거든요. 그럼 그와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는 라가블린이 딱 이렇게 사자가 딱 상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라가블린 이전에 그냥 오피셜 그 바틀 봐도 그 이렇게 라벨에 사자 모양의 문양이 있기는 해요. 그죠? 네네네. 그거 왜냐하면 라가블린이 지금 두 제품이 나왔잖아요. 12년 제품하고 26년 제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라이온스 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컨셉 12년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라가블린 언덕에서는 이제 아일레이의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맹렬한 사자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 내용이고 리필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숙성입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영국에 사자가 사나요? 그러니까 전설이 아니야. 전설이에요. 옛날 그 왕도 뭐 사자왕 리처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사자왕 리처드.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나.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12년은 그 이제 전에 출시됐던 2019년이랑 아마 도수가 같을 거고요. 약간 기존 뭐 12년 CS 옛날에 나왔던 제품 있잖아요. 200주년 네네네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시트러스한 느낌이 살짝 있는 저는 개인적인 감상. 그래서 또 되게 균이랑 퀄리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19, 20. 그리고 사실 이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엄청 많이 기대치가 올라갔던 게 라가블린 26년 제품이긴 해요. 라가블린 오랜만에 고숙성 제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캐스크도 퍼스필 올로로소랑 PX 캐스크 쉐리로만. 네네네 네네, 쉐리로만 해가지고 딱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뭐 막상 딱 나오니까 도수가 너무 낮아서 낮아가지고 44.2도 45도? 44.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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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걸 마셔보기도 했고 그 손님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 도수에서 오는 그 타격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한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리스컵 8년 얘도 이제 캐스크는 헤빌리 피티드 리필 캐스크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8년이랑 캐릭터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피트 강하고 약간 확 쳐주는 느낌의 8년이 네, 좀 기대가 오히려 더 되네요. 그리고 이제 싱글톤이 19년으로 나왔어요. 더프타운. 네네. 그리고 캐스크는 리필 아메리칸 캐스크의 꼬냑 캐스크 피니시. 싱글톤이 최근에는 이제 더프타운 원액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 네네네. 그냥 일반 엔트리 제품도 다 더프타운으로 나오죠. 네네. 원래 이제 아시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렌우드가 원래 쭉 나오다가 최근 네네. 들어서 더프타운으로 쭉. 그 오피셜도 예전에는 글렌우드였다가 아마 몇 년 네네. 전부터 더프타운으로 들어오는 것 네네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프타운 싱글톤은 맛이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글렌우드는 좀 글렌우드보다 아쉽나요? 저는 뭔가 제 취향에는 저는 더프타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뭐 저는 이제 라가블린 12CS는 이제 매번 나오니까 그 먹어봤을 때 느낌은 솔직하게 초반 것들보다 이것도 불과 몇 년 전 것만 해도 네네. 요즘 거로 가면 갈수록 저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이게 캐스크 피니쉬를 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점도 있지만 네. 왠지 그냥 막 좀 어쩔 수 없이 매해 꼭 12년을 내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아마 제 의견입니다. 그냥 뭐 라가블린 12년에 딱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는 약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재밌네, 이런 시도가 좋았네면 좋은데 이게 라가블린이었나 하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뭐 총평을 해보자면 네. 이게 2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전에 출시됐을 때는 뭐 2001년에 처음 출시됐으니까 그 당시에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있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어떤 제품의 어떤 가격대라든지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을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12년이 꾸준히 이렇게 출시가 됐으니까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처음 출시됐을 때 라가블린 12년 같은 경우는 4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 7만 원, 6만 원대 뭐 이 정도로 출시가 됐다라고 치면 2013년도에 이제 한 2배 정도로 한 80파운드 정도로 이제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2018년 정도에 이제 110파운드가 넘어갔고 최근에 나온 라가블린 12년이 13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20만 원에 가까운 18만 원, 20만 원 가까운 금액대. 그러면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한 3배 조금 넘게 올라간 건데 네네. 그러면 이게 한 20년 동안 가격 상승이 한 3배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위스키네비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쭉 총평하면서 그거에 최저임금에 이렇게 약간 비교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재밌는 거 같아서 좀 소개드리면 2001년도 당시에 최저임금이 한 2,000원대 뭐 요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000원대 정도 되니까 얼추 비슷하게 한 3배 뭐 좀 넘게 이렇게 한 4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뭐 이렇게 비교를 이게 또 하시긴 하던데. 20년 전 맥켈란 가격하고 비교하면은 요즘 이게 그냥 발매가 요즘은 맥켈란이 워낙 올라가긴 했는데 뭐 불과 뭐 한 2년 전만 해도 맥켈란에 대한 수집력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품이 보급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구하려고만 하면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긴 한데 이게 원체 가격 상승이 팍팍팍 올라가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출시가로만 비교하는 출시가로만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렇죠. 어쩌면 라가블린 12년이 더 올랐어야지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총평을 좀 해보자면 21년 동안 이제 가장 많이 출시된 증류소는 단연 라가블린이고요. 꾸준히 출시가 됐고 뭐 한 해에 3개의 제품을 출시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총 뭐 26병의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탈리스커도 꾸준히 이제 고숙성 제품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숙성 제품이 좀 나왔고 쿠릴라 같은 경우도 17병 정도가 출시가 돼서 뭐 예전에는 이제 고숙성으로 PTD 제품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언PTD 제품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해드렸고 그다음에 폐쇄된 증류소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한 8-7개 네네. 뭐 정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제품을 낸 게 포트엘렌 제품 한 17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브로라 제품이 꾸준히 나왔고요. 뭐 PT 바이크라든지 글렌우리 로얄, 뭐 로즈뱅크 이런 제품들이 한 뭐 5개에서 한 3-4개 정도의 제품들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싱글 그레인도 한 4개 정도 제품이 나왔어요. 포트둔다스나 뭐 칼레도니안, 캔부스, 칼스브리지 이런 제품들 나왔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고숙성 제품을 냈던 포트둔다스가 52년 숙성 제품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싱글톤이 시리즈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글렌오드가 가장 많이 좀 제품을 냈고 그다음 더프타운이나 글렌둘란이 한 2병 정도씩 제품을 냈었고요. 가장 귀한 보틀, 가장 뭐 가격이 비싼 거는 단연 이제 첫 번째 릴리즈 2001년도에 나왔던 탈리스커 28년 제품. 네. 요게 딱 100병 발매가 돼가지고 출시가 자체는 100파운드였네요. 100파운드인가 이 정도에 출시됐는데 지금은 뭐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버렸다. 그랬다. 이제 알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건? 우주로 갔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초창기 이제 쭉 살펴봤는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그래도 2018년도까지는 이제 고숙성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뭐 폐쇄된 증류소 제품들이라든지 뭐 숙성 연도도 조금 뭐
뭐 때로는 뭐 저숙성도 있었지만 고숙성 제품들 그리고 또 나름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좀 엄선해 가지고 제품을 냈다라고 치면 이제 2019년부터는 아예 컨셉을 잡아서 네. 약간 대중들한테 뭔가 이제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좀 심어주는 그런 시리즈로 좀 바뀌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숙성연도도 좀 내려갔고 당연히 이제 뭐 폐쇄된 증류소 원액들은 쭉 다 빠져버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디아조만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스키 전반적인 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동향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 얘기해도 됩니까? 뭐 맥켈란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뭐 이게 좋은 원액들은 고숙성 제품을 만드는데 주로 많이 쓰고 이제 조금 버번 캐스크 숙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 좋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보급형의 어떤 그런 제품들에게는 어떤 컨셉을 씌워서 굉장히 많이 좀 상업적으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켈란입니다. 오늘 방송 저희 디아조 스페셜 소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테크였습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네. 아니 제가 이 업계에 10년 넘게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정작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테크로 막 요즘 많이 수익을 올리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막 그 TV 나 혼자 산다해서 뭐 누구는 아파트 샀는데 누구는 전세 샀는데 집값이 안 올랐네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를 쭉 제가 보면서 진짜 제가 바텐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어떤 성견 지명이 있었다면 이런 시리즈들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쭉 모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저 뭐 이 디아조 스페셜 릴리즈 관심 갖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 아직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 제품 다 구하는 건 힘드시더라도 아마 주변 잘 마트에서도 파는 경우가 있고 리커샵 가도 보이실 거예요. 바에 가면 드셔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씩 관심 가지시면은 뭐 주테크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늦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관심 갖고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데킬라인가요? 데킬라 이 발음이 중요하더라고. 데킬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네. 두 아니, 분의 아니야. 영어 실력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맞는 발음인가요 이거? 데킬라. 이게 표준 한국어 발음은 테킬라인데 음. 이게 그 현지에서는 데킬라 이렇게 발음하는 목소리도 그렇게 내야 돼요. 이런 거로. 이거 너무 불안하다. 제가 지금 네네. 오늘 편집해야 되겠다. 잔이유님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또 우리 데킬라 에피소드부터 같이 좀 참여해주실 우리 또 게스트 분이 한 분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무리하시죠. 네네. 네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수고하셨습니다. 데킬라.